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제가 드디어 고용량 비타민C에 대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요, 이 고용량 비타민C가 항암하고 방사선의 효과를 올려준다. 그리고 항암하고 방사선과 함께 해도 안전하다는 내용의 논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C는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건 많이들 공부들 하시고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답답한 마음들이 사실 있으세요. 이게 이제 주류 의료에서 모르는 분들이 또 너무 많으시니까 마치 이거를 뭐 자연치료나 그냥 그런 치료로 취급받기도 하고 이래서 답답해들 하시는데, 이게 정말 과학적이고 에비던스가 충분한 치료라는 거, 그거를 제가 이 논문과 함께 오늘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논문은요, 2017년도에 캔서셀이라는 논문지에 실린 고용량 비타민C의 그 작용 원리,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과 함께 했을 때의 그 안전성에 대한 논문이거든요. 근데 이 논문이 실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2017년도에 실린 이 캔서셀에 실린 이 논문이요, 그냥 비리비리한 논문이 아니에요. 이 캔서셀이라는 논문지는 어떤 논문지냐면, 그 논문지는 다 영향력 지수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문이 끼칠 영향력을 평가한, 그러니까 우리가 깐네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냐, 그냥 동네 마을 잔치 영화제에서 상을 받냐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논문지들도 다 등급이 있거든요. 그 등급이 20점이 넘는 논문지입니다. 이 캔서셀이라는 논문지는요, 거기에 실린 논문인데, 만약에 이 영향력 지수가 20점 이상인 논문지에 제가 만약 그런데 논문을 게재를 했다면, 저희 집안 대대로 너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너희 조상께서 캔서셀이라는 데다가 논문을 낸 그런 분이 계시다라는 게 정말 대대로 이어져야 할 정도로 대단한 논문지고요. 보통 이제 과학을 하시는 분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5점 이상 되는, 영향력 지수 5점 이상 되는 곳에만 실려도 굉장히 좋은 논문지에 실렸다라고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지가 20점이 넘는 논문지다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자체가, 이 논문지에 실렸다는 이거 자체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논문의 내용이, 이 실험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그 다음에 실험의 과정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거짓이 없고 믿을만하고, 그 결과가, 이 과학적인 내용의 결과가 끼칠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는 그 영향력 지수 20점 이상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자꾸 중원부원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고용량 비타민C가 그냥 어이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대단한 내용인데, 주류에서 그냥 공부를 안 해서 그럴 뿐이지 이 내용 자체는 굉장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논문을 실은 이 팀은 방사선 종양학과, 혈액종양내과 이런 팀들이 낸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암 방사선을 실제로 하고 있는 팀들이 다년간 연구하면서 낸 논문이고, 이 논문 한 편만 갑자기 내서 잭팟을 터뜨린 게 아니라, 이 팀들은 사실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거에 관련된 연구를 계속 해왔고, 이거에 관련돼서 논문들을 계속 내왔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임팩트 있는 실험을 진행을 해서 이 연구 논문으로 2017년도에 캔서셀까지 내게 된 논문지입니다. 제가 설명이 길었죠? 그만큼 중요한 논문이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이 있는데, 여기서 이 논문지에서는 두 가지 암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뇌교모종 세포암, 그 다음 다른 하나는 폐암. 세포를 가지고도 실험을 하고, 동물을 가지고도 실험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일상 실험까지도 진행이 다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이 그래프는
셀라인, 세포. 자, 세포를요, 페트리시 접시 같은 데에다 두고서는 실험한 세포 실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폐암 세포를 갖다 실험을 한 거고, 폐암 세포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는 H292라는 폐암 세포 셀라인을 갖다가 실험을 한 거고, 이 두 번째는 H1299라는 폐암 세포를 갖다가 실험을 한 겁니다. 이 세 번째는 이제 대조군으로 그냥 폐암이 아니라 그냥 폐세포, HBEPC라는 폐세포를 갖다가 대조군 실험을 한 거고요. 이 세 개를 가지고 고용량 비타민 C와 또 항암 방사선, 그다음 고용량 비타민 C, 항암 방사선 모두 실험한 것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포 실험입니다. 이거는 세포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 H292라는 폐암 세포를 세포 셀라인에다가 두고서는요. 자, 첫 번째 기둥이 있고 두 번째 기둥, 세 번째, 네 번째 기둥인데 이 기둥의 높이는 암세포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세포의 양. 자, 첫 번째는 이 암세포를 아무 치료도 안 하고 냅둔 접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페트리시 접시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기둥은 암세포, 이 H292라는 암세포에다가 고용량 비타민C 처리를 한 군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여기는 자, 아무것도 치료를 안 한 것보다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예. 고용량 비타민C 치료를 했더니, 처리를 했더니, 그렇게 된 거고, 이 세 번째 기둥은 그 암세포에다가 항암하고 방사선 처리를 한 거예요. 근데 항암하고 방사선 처리를 했을 때 암세포는 이만큼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기둥은 뭐냐면 항암, 방사선, 고용량 비타민C를 암세포에다 모두 다 처리했을 때에 암세포가 남아있는 양입니다. 가장 많이 줄었죠. 자, 이 실험에서, 이 세포 실험에서 그러니까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이 뭐냐면요. 자, 세포 실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람이나 동물 실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포는 다르지만 세포 자체의 실험에서는 사실은 방사선이나 항암보다도 고용량 비타민C 처리했을 때 암세포가 더 많이 죽었어요. 사실은 이것보다. 근데 이 저자들이 사실 더 많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네 번째 기둥이에요. 항암, 방사선, 고용량 비타민 C까지 처리했을 때는 가장 많이 이렇게 암세포가 줄어든 이 상태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H291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이런 거고요. H1299라는 또 폐암 세포종을 갖다가 세포를 갖다가 실험을 또 한 거예요. 또 첫 번째 기둥은 아무 처리도 안 한 거, 그냥 암세포 그냥 냅둔 겁니다. 암세포의 그러니까 양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고용량 비타민 C만 처리를 한 세포예요. 그랬더니 이만큼 줄은 겁니다. 이만큼. 자, 이만큼 줄은 거고요. 이 세 번째 기둥은 마찬가지로 항암하고 방사선만 세포에다가 암세포에다 처리를 한 거예요. 자, 항암하고 방사선에 잘 안 듣는 종이었나 봐요. 이게 조금밖에 안 줄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거를 주목을 해야 돼요. 항암하고 방사선에 잘 안 들었을지라도 이 고용량 비타민C를 같이 처리했더니 엄청나게 효과가 좋은 거예요. 이 세포 실험 자체에서는. 네. 자, 이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저자들도 사실 많이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표준 치료로 잘 안 듣는 세포종이 있을 때도 사실은 고용량 비타민C가 같이 치료에 들어갔을 때 치료 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라는 게 세포 실험상에서는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자, 제가 고용량 비타민C 항암 방사선 효과를 증대시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항암 방사선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할 때 같이 해도 되나? 라는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뭐 정확히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대학병원 선생님들 중에서 항암이나 방사선 효과를 떨어뜨린다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시는데 이거는 항암 방사선 효과를 사실 올려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대학병원에서 항암 방사선 표준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고용량 비타민C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방사선이나 이런 치료들이요, 치료를 암세포를 죽이는 원리가 무엇이냐면 이게 이 엑스레이나 이런 거를 쬐을 때 이게 암세포를 DNA를 이 엑스레이가 방사선이 직접 쳐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엑스레이가 매질을 지나면서 자, 활성산소라든지
활성 산화수소라든지 그런 활성기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활성화된 그 불안정한 그것들이 사실은 암세포 DNA를 갖다가 툭툭 쳐서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비타민 C 하면은 무슨 생각을 해요? 항산화작용. 그러니까 그 활성기를 가진 그거를 갖다가 없애주는 작용을 하는 걸로 우리가 보통은 비타민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가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활성기를 자꾸 더 만들어서, 근데 이 비타민 C가 들어와서 그 활성산소라든지 활성산화수소를 갖다가 다시 안정화시켜 버리는 거 아닌가 해서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고용량 비타민 C는요, 그냥 비타민 C가 하는 역할하고 달라요. 이 고용량 비타민 C가 하는 역할은 방사선 치료가 하는 역할과 사실 거의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고용량 비타민 C는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산화 작용을 해요, 암세포에. 이 고용량 비타민 C조차도 암세포에 흡수가 되면은 이게 그 암세포가 가진 불안정성 때문에요, 활성산소,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활성산소와 활성과산화수소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암세포의 단백질이나 DNA를 툭툭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가 하는 일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 또는 항암 치료를 할 때 같이 했을 때 효과가 더 큰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저자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이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 팀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종양내과 조인해서 같이 아마 연구를 한 것 같았는데, 이 방사선 종양학과 팀들이 너무도 그 방사선 치료의 그 원리랑 아마 이 고용량 비타민 C가 하는 원리가 너무도 비슷한 거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이 실험들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을까 하고 저도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용량 비타민 C는 항암 방사선의 치료의 효과를 올려준다. 더 많이, 가장 많이 효과를 좋게 해주죠. 그래서 항암 방사선을 할 때 특히 같이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논문은 이 실험만이 아니라요, 뇌교모종 세포암하고 그 다음에 진행성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상 임상 실험까지 했어요. 거기서도 어떻게 했냐면, 뇌교모종 세포암 같은 경우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기간은 주 3회까지 고용량 비타민C 치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암을 할 때는 보통 주 2회 고용량 비타민C 치료를 같이 했는데 전혀 문제 없고 안전하고 라는 일상 실험까지는 나와 있고, 이상 시험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일상 시험은 아주 이제 소규모의 환자들과 함께 하는 거여서 그 결과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결과는 사실 좋기는 좋았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이 고용량 비타민C가 필요한 분들은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은 누가 하면은 되느냐, 뭐 1기 환자들이든 아무나 다 이걸 고용량 비타민C를 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이 고용량 비타민C가 항암 방사선의 효과를 더 증대시켜야 하는 절박한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요, 암 자체의 악성도가 매우 큰 분들이 있으세요. 첫 번째, 암의 악성도가 매우 큰 분들, 뇌교모종 세포암이라든지 췌장암, 간담도암, 담낭암 등 일반 표준 치료로 치료율이 낮은 암들이 있잖아요. 그런 암들이 암을 가지신 분들이 표준 치료를 함께 하면서 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악성도가 아주 높은 암은 아닌데 내가 발견 자체가 매우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신 분들, 폐암 3기라든지 어떤 암이든지 3기는 조금 불안하죠. 3기도 사실 초기, 중기, 후기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은데 3기도 중기 이상인 분들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단 당시에 이미 전이암으로 진단받은 분들, 그분들은 보통은 또 항암들을 하시니까요. 그때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본인이 어떤 체력을 가졌느냐에 따라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선생님하고 같이 잘 상의를 해서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팁. 이 고용량 비타민C는 제가 언제 하면 좋다? 항암 방사선 할 때 같이 하는 게 효과가 더 크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고용량 비타민C가 정말 효과를 보이려면 그 농도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논문을 낸 팀조차도 그 농도에 대해서 다 맞고 나서 그 피 농도를 쟀을 때, 고용량 비타민C 농도를 쟀을 때 적어도 350mg/dL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이 논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정도 농도는 어느 정도냐면은 보통 이제 60kg 환자 정도면은 한 70g 이상은 돼야 되는, 체격 좀 더 있는 분들은 80g, 한 90g은 돼야지 그 정도 농도가 보통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C는 정말 그 농도에 맞춰서 적절한 타이밍에 해줬을 때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이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 논문은 2017년도에 캔서셀이라는 영양형 지수 20점 이상의 굉장한 논문지에 실린 과학 논문이고, 이 논문에서 고용량 비타민C가 항암 방사선의 효과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 치료와 함께해도 안전하다라는 내용까지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하시면 좋다고요? 악성도가 큰 암을 이미 가지신 분들, 두 번째는 진행암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그리고 고용량 비타민C이기 때문에 그 농도를 잘 맞춰서 했을 때 최고의 효과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잘 선별하셔서요, 잘 맞는 의료진들하고 상담을 하시고 필요한 분들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